자, 6회 뒤로 넘어서 제목을 보면은 일단 강도 목유록이라 나왔어. 그래, 목유록이니까 이제 몽자가 무슨 몽자니? 그렇지, 꿈, 그렇지. 그래서 꿈을 꾼 이야기다 정도는 이제 잡을 수가 있겠어.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보기를 좀 보자. 보기. 자, 4번 문제 보기 있다. 보자. 자, 강도 목유록은 목유록의 형식을 통해 병자호란 당시, 병자호란 가로묻고 시대적 배경이 들어가지. 병자호란 당시에 참혹한 실상을 사실적으로 제시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참혹한 실상 이런 걸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전쟁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그럼 비판 밑줄 치고 그럼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잡을 수 있겠네. 자, 목유록이란 현실 꿈 현실의 액자식 구조 밑줄 치자. 현실 꿈 현실의 액자식 구조. 우리 액자식 구조라고 하면은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담겨 있으면은 그걸 액자식 구조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이건 좀 하고 넘어갈게. 어떤 이야기가 있고 그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으면 바퀴 이야기를 뭐라고 불러? 외화. 안의 이야기는 내화.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과거 해상 얘기라던가 다른 얘기를 꺼낸다고 모두 액자식 구성이냐고 그런 건 아니거든. 액자식 구성이 되려면 우리 말 그대로 액자잖아, 액자. 액자는 틀이 중요해? 아니면 안에 담긴 그림이나 사진이 중요해? 안에 담긴 그림이나 사진이 중요한 거지, 그치? 그건 바꿔 얘기하면 외화가 중요해야 된다? 내화가 중요해야 된다? 내화, 그렇지. 이 내화 부분이 이게 중심 이야기일 때, 이게 중심 이야기일 때, 이럴 때 우리 이것을 액자식 구성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단순히 예전 얘기를 등장인물이 한다 해가지고 과거 이야기를 꺼낸다 해가지고 다 액자식 구성은 아니란 얘기야. 예전 얘기가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일 때 그때 그게 액자식 구성이 돼. 자, 계속 읽어보자. 지금 여기서 꿈이 핵심이란 얘기야, 꿈이. 자, 그런 구조로 인물이 꿈속에서 여러 인물들을 만나 그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그들의 모임을 견문하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형식을 취한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밑줄 쳐볼까? 대화를 나누거나 하니까 오화관계지, 오화관계, 그렇지. 또는 모임을 견문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얘기를 나눴다. 또는 그 모임을 견문했다. 견문은 뭐니? 견자가 무슨 견자? 그렇지. 불견, 문은. 들을 문. 그래서 보고 들었다. 견문. 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형식을 취한다. 이때 현실과 꿈은 여러 장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자, 이 작품은 전란기 조선 지배층의 책임을 추구하고 비판하면서 조선 사회가 겪은 혼란과 위기의 원인을 무능하고 부패한 개인에게서 찾고 지배층의 담론, 지배담론 안에서 비판의 기준을 마련했대. 다시 한번. 자, 일단 지배층의 책임을 추궁하고 비판한다. 다음에 이 혼란과 위기의 원인은 무능하고 부패한 개인이다. 그리고 지배층의 담론 안에서 비판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거지. 그렇지. 어쨌든 지배층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했다는 특징이 있어. 당연히 지배층이라면 왕족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조선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또한 사대부가 여성들에게 절의를 요구했던 당대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떤 가치관이 담겨 있느냐 하면 여성들에게 절의를 요구했던 가치관도 있다. 정도까지 보면 되겠다. 자, 됐으면은 들어가 보자. 본문. 자, 청허선사는 보통 무슨 선사라고 하면 스님들인 경우가 많아. 무슨 선사는 스님, 도 닦는 사람들이야. 자, 청허선사는 주인 없는 시신을 가련히 여겨 수습해줄 생각으로 버드나무 가지를 든 채 날듯이 강을 건넜다. 하지만 인가가 모두 폐허가 되어 의지할 곳이라고는 없었다. 연미정 남쪽에 풀을 베어 음막을 짓고 그곳에서 불공을 들이며 숙식을 했다.
어느 날 밤 청호선사는 설핏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 앞에서, 여기서 끊어주자. 꿈을 꿨다 끊어주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꿈속으로 들어간 얘기겠지? 그치? 우리 이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갈 때, 현실에서 꿈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이걸 뭐라고 불러? 인몽. 그렇지. 이거 인몽이지, 인몽. 반대로 꿈을 깨면, 각몽. 자, 여긴 인몽. 자, 하늘과 강이 모두 파란데 수심에 잠긴 구름은 모였다. 흩어졌다 하고 서글픈 바람은 불었다. 그쳤다 하며 밤 기온이 처량한 게 심상치 않았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자, 수심에 잠긴 구름이란 말 있지? 수심이 뭐야? 수심에 잠기다. 이게 수심이 뭔 뜻이야? 근심. 근심에 잠긴 구름이고. 다음 바람이 어떻대? 서글픈 바람이란 표현 있지. 그다음에 밤 기온이 처량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요거 상대 표현 기법이 뭐가 되겠어? 감정이입돼 있는 거지, 그렇지? 감정이입, 그렇지? 감정이입. 그래서 이 배경 묘사를 감정이입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계속 보자. 자, 선사는 석장을 짚고 달빛을 밟으며 한가로이 거닐었다. 석장이라는데 이거는 그냥 좀 알아두자. 석장 할 때 장자 지팡이야, 지팡이. 석장은 지팡이. 자, 이어서 자, 한밤중이 되자 바람결에 전해온 소리가 있었으니 노랫소리와 울음소리와 웃음소리였다. 웃고 울고 노래하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 한 곳에 여자들이 모여있는 게 아닌가. 일단은 등장인물들 여자들이 있네. 자, 선사가 몹시 기이하게 여겨 다가서서 엿보니 줄지어 모여 앉은 이들이 죄다 여자였다. 어여쁜 얼굴이 시들고 백발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춘이 아직 시들지 않아 검푸른 머리가 풍성한 사람도 있었다. 지금 늙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는 거지. 젊은 사람인지 늙은 사람인지 겉모습으로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선우 없이 뒤섞여 앉아 성대한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놀라고 두려워 허둥지둥하는 모습에 서글픈 기운을 띠고 있었다. 선사가 더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연약한 머리가 한길 남짓한 밧줄에 묶이거나 다시 머리가 밧줄에 묶여있지. 그치? 그리고 한자쯤 되는 칼날이 붙어있는 이도 있고 우리 한자라고 하면 30cm쯤 돼. 자, 이런 칼날이 붙어있는 이도 있고 또 으스러진 뼈에서 피가 흐르는 이도 있고 머리가 모두 부서진 이도 있고 입과 배에 물을 머금은 이도 있었다. 그 참혹하고 애처로운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고 이루다 기록할 수도 없었다. 자, 한 부인이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나라님이 피난했으니 그 처참함이야 말로 무엇하겠습니까? 뭐 전쟁 중이니까 그렇겠지. 참고로 나라님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임금. 그렇지. 임금 얘기하는 거지. 나라님은 임금. 자, 하지만 제가 운명을 달리한 건 하늘의 뜻입니까? 귀신의 뜻입니까? 그 이유를 찾으면 이르는 답이 있으니 바로 내 남편입니다. 그럼 내가 운명을 달리했다. 그리고 운명을 달리했다는 게 뭔 뜻이야? 그렇지. 내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다. 내 남편 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편은 재상의 주의에 있었어. 재상이라고 하면은 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같은 거겠지. 재상이라고 그러지. 그다음에 최철상 임무를 맡았건을 공론을 삼키지 않고 사사로운 정에 치우쳐서 강도의 막중한 임무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우리 이 강도 목유록이니까 이 강도가 지명이라는 걸 잡을 수 있겠네, 그렇지? 자, 이 강도의 막중한 임무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아이는 부귀에 빠져 아름다운 경치와 즐기며 앞나라에 대한 계책이란 전혀 없었으니 군사일에 대해 무슨 아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아들은 아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강이 깊지 않은 게 아니요. 성이 높지 않은 게 아니었건만. 다시 한번. 강이 깊지 않은 게 아니란 얘기는 강이 어떻다? 그렇지. 강도 깊었고. 다음에 성도 어떻다? 높았다는 얘기야. 그렇지. 바꿔 얘기하면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 아주 천연의 요새란 얘기야. 그렇지만 대사를 그르치고 말았으니 죽임을 당한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비의 잘못으로 인한 일이니 그 아이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다 누구 잘못이다? 그렇지, 아비 잘못이다. 즉 자기의 남편 잘못이란 얘기지. 운명이 기박한 죄가 기꺼이 자결한 것도 당연하니 그 일은 한스러울 게 없습니다. 다시, 이 여자는 어떻게 죽었어? 자결로 죽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한스러울 게 없습니다. 다만 외아들이 살아서 나라에 보답하지 못하고 죽어서도 죄가 남았으니 천년 동안 남을 악명을 온 바다를 기울인들 어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쌓이고 쌓인 한이 옷깃에 가득하여 하루도 잊을 날이 없답니다. 아들의 악명이 남아있는 거, 이제 그게 한스러운 거지. 여기까지 했어? 오케이. 자, A 부분 이제 단락이니까 A 부분 읽었으니까 A 부분 문제 좀 보자. 자, 한번 A, B에 들어간 인물의 태도 적절치 않은 거, 잘못된 거 좀 찾아보자. 1번. A의 발화자는 자신의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미련을 갖고 있지 않다. 미련이 있어, 없었어?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 뭐가 한스럽겠냐라고 했으니까 이건 동그라미지. 다음 2번. A의 발화자는 전쟁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수용하여 바람직한 임금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임금이 어떠해야 한다 하면서 바람직한 임금의 역할을 제시했나? 그런 내용 없지? 그치. 바로 끊어주면 되고 답은 2번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나머지도 좀 보도록 할게. 3번. 사대부가의 부녀자고 전쟁 패배의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했니? 뭐 때문이다? 그치. 자기 남편 때문이다. 그래서 남편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 맞지? 다음에 4번. A의 발화자는 자신의 가족이 전쟁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후에도 죄가 남았음을 걱정하고 있니? 그렇지. 아들의 죄를 씻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동그라미고. 다음에 실존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여 아들에 대한 조정의 불합리한 처분에 분노하는 내용이 있었어. 그런 거 없지? 그러니까 A와 달리는 동그라미가 되겠네. 자, 됐으면 다시 돌아오자. 자, A 아래로 내려와서 말을 다 마치기 전에 한 부인이 몸을 일으키더니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말했다. 서방님이니까 남편 얘기하는 거지. 얘도 남편은 자기 재주를 헤아리지 못하고 홀로 중책을 맡아 지형만 믿고 군사일 돌보기를 게을리했으니 그 결과 방어에 실패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남편이 잘못했다는 얘기지. 그치? 온 강에 비바람이 몰아쳐 사직의 존폐가 한 기퉁이에 세잔한 성에 달려 있었거늘 전군이 무너져 임금이 성 밖으로 나와 항복하게 이뤘습니다. 남한산 성 얘기하는 거겠지? 그렇지, 남한산 성 패배. 이 모든 일이 강도를 수비하지 못하는데 말미암은 것이니 사형을 당한 것은 군법에 마땅한 일입니다. 지금 남편이 죽어도 싸단 얘기네. 무서운 여자다. 자, 그러나 이민구는 같은 책임을 졌으면서 무슨 충의를 지녔다고 목숨을 보존하여 천수를 잃었단 말입니까? 라는 것은 지금 이민구란 인물은 긍정적 인물이다, 부정적 인물이다. 얘 비판하고 있는 거지. 도원수 김자점은 나라 안에 모든 원세를 지니고 나라 안에 모든 병사를 거느렸으면서도 단 한 번의 전투도 벌이지 않았고 그 병사들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은 지금 얘도 잘했다 잘못했다. 얘도 잘 못했다는 얘기지, 그치? 다 부정적인 인물들만 쭉 나열하고 있네. 자, 계속 보자. 바위굴에 몸을 숨기고 목숨을 부지하기만 하며 달무리 안에 있는 임금을 길 가는 사람 보듯 했지만 달무리 안에 있는 임금이라는데 주석 읽어보니까 달무리 안에 있는 임금은 어떤 임금을 뜻해? 어떤 상황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어?
그렇지. 피난 가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피난 가는 임금을 이렇게 표현했어. 자, 그래서 길 가는 사람 못했지만 왕법이 시행되지 않고 도리어 은총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면 김자점은 잘했다, 잘못했다? 잘 못했는데 처벌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다는 얘기지, 그렇지. 왕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거 보니까 처벌도 안 받았다는 얘기고 오히려 왕의 은총만 더해졌다는 얘기야. 자, 가사로운 심기현도 동그라미 쳐보고 가사로운 인간이니까 이거 부정적 인물이지. 임무를 담당할 그릇이 못되고 앞날을 내다보는 계책이 없었거늘 이런 자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겨 도성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군신 간의 의리를 완전히 잊고 제 한 몸만 빼어 환란을 피하고는 스스로 지략이 있다 여기며 거북처럼 몸을 움츠리고 달팽이처럼 엎드려 지냈습니다.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거지 얘는. 자, 이처럼 나라의 은혜를 저버렸구만. 조정에서는 군법에 해부하지 않고 도리어 총애와 녹봉을 더해 주었습니다. 즉, 잘못한 애들이 사랑을 받고 잘못한 애들이 녹봉을 더 받고 있는 거지. 아, 참고로 녹봉이 월급인 건 알고들 있지? 이런 상황에서 서방님 홀로 사형을 당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얘가 원통한 거 왜 원통한 거야 지금? 서방님만 홀로 사형을 당해서 다들 잘못했는데 서방님만 죽어서 이제 그게 원통한 거네. 아, 내 한 목숨 잃은 건 아까울 게 없지만 얘도 죽음에 뭔가 한스러운 게 없지? 그렇지. 그렇지만 살아계신 백발의 시아버지는 영영 자식을 잃고 말았으니 죽은이든 산이든 원망하는 마음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자, 됐으면 계속 중요한 에 내려가자. 자,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어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빙그레 웃음 지으며 말했다. 일단은 또 다른 여인이 있어. 저는 기녀입니다. 기생이지. 노래와 춤으로 멀리까지 이름이 퍼져 총조가 소식을 전하고 나비가 향기를 탐하여 이르는 곳마다 양대요. 밤마다 운우의 정이 있었으니 참고로 운우의 정이라고 하면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해. 남녀의 정. 자, 남녀 간의 정이 있었으니 향락이 지극하여 즐거웠다면 즐거웠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어땠다?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네. 그렇지? 그러나 인간사를 돌아보건대 귀히 여길 것은 절의였으므로 하루아침에 깊은 규방에 들어앉아 비단 장막을 들이우고 한 낭군을 길이 모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거늘 뜻밖의 풍파가 일어 청춘의 나이에 꽃이 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얘가 지금 뭘 중요하게 여긴 거냐면 절의를 중요하게 여겼지.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하루아침에 규방이 들어앉게 된 거야. 규방이라면 아녀자의 안방 얘기하는 거지. 자, 아녀자 방에 들어앉아 한낭군을 길이 모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지. 그치? 기녀였지만 한 남자랑 만나게 된 거야. 자, 근데 일단은 뜻밖의 풍파가 일어. 여기서 말하는 뜻밖의 풍파는 뭐겠어? 여기서 말하는 뜻밖의 풍파는 뭐겠어? 존재. 그렇지. 병자호란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꽃단 나이에 죽었다. 오늘 밤의 이 훌륭한 모임은 제 분수 밖의 것인지라 전 외람되의 곁에서 여러분의 절기를 우러르며 아름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높은 절이와 아름다운 지조는 하늘이 반드시 감동할 것이요 사람이 반드시 탐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니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강도가 함락되고 남한산성이 위급해지자 임금이 어떠한 능욕을 당했겠습니까? 나라의 수치가 이처럼 컸지만 충성스러운 신하와 의로운 신하는 만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을 싸그리 몽땅 다 비판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나 여기 계신 부인들은 영예로운 죽음을 택하셨으니 무슨 서글픔이 있겠습니까? 즉, 남자들과 여자들 중에 누가 더 낫다? 그렇지. 부인들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 말에 좌중의 여인들이 일시에 통곡했다. 그 통곡 소리가 너무도 참담해서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 선사는 혹 들킬까 싶어 숲속에 있다가 날이 밝기를 기다려 물러나는데
문득 놀라 깨어보니 한바탕 꿈이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끊어주고 여기서 이제 현실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지. 여기서 이제 강몽이 나타나. 꿈에서 현실로. 작품 필기할 것도 별로 없고 내용 어렵지 않지? 자, 됐으면은 문제 이제 마무리하자. 자, 1번. 청어선사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1번. 꿈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의 내면을 꿈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의 내면을 여기서 꿈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은 여인들 얘기하는 거겠지? 이 여인들의 내면을 자세하게 드러낼 수가 없지, 그렇지. 꿈에서 관찰하고 있으니까 안 돼. 다음 2번. 꿈 이야기 안과 밖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니? 아니지, 뭐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 아니지. 게다가 갈등 주도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않을 말이 된 것이고, 그렇지? 다음 3번. 꿈 이야기 안에 등장한 인물들의 발화에 드러난 잘잘못을 판단하는 내용? 이 여자가 어땠다, 저땠다, 잘잘못 판단하는 내용은 없지, 그렇지? 다음 4번. 꿈 이야기 안에 등장한 인물들의 경험에 공감한 후 경험에 공감하고 슬픔 위로하는 내용? 없지, 그렇지. 들킬까봐 숨어 있었잖아. 그렇지. 위로는 당연히 못하는 거지. 5번. 꿈 이야기 안에 등장한 인물들의 대화를 듣지만 대화 들었지? 그다음에 개입하지 않았지. 그렇지. 그러니까 관찰자적 모습 맞는 표현이지, 그렇지. 꿈속의 관찰자로 볼 수 있어. 답은 5번 답이 되겠다. 자, 다음 2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네. 기억을 보니까 그 여인이네. 중략 이후에 나왔던 기녀 얘기하는 거예요, 기녀. 자, 1번. 전쟁의 상처로 인해 한이 서린 원혼들 위로하고 있니? 부인들 대단하다. 위로 되겠니? 위로 되겠지? 그치, 위로 되겠다. 다음 2번.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하는 가치. 이 여자는 중요한 가치를 뭘로 보고 있어? 이 부인들을 왜 예찬하고 칭찬하고 그랬어? 부인들이 어떻다고? 그렇지, 그렇지. 여기 절개, 절이 뭐 이런 것들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강조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동그라미. 다음 3번. 전쟁 당시 위기에 처한 나라의 수치스러운 모습 언급한다. 수치스러운 거 맞아? 응, 수치스럽지? 다음 4번. 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며 지난날의 행동을 성찰한다. 반성하네요? 없지, 그치. 반성은 아니다. 답은 4번. 맞아, 5번. 전쟁 상황에서 남성들이 보여준 모습과 대비되는 부인들의 모습 칭송 맞지? 그치, 동그라미. 자, 다음 넘어가서 4번 문제 넘어가자. 적절치 않은 거. 자, 1번. 자, 청허선사가 주인 없는 시신을 수습해 주려고 강가에 갔지. 그런 것은 잠이 들어 원혼들을 만나는 꿈속의 체험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장치다. 그러니까 주인 없는 시신을 수습해 주려고 강가에 갔어. 그래서 잠이 들고 원혼들을 만나게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되겠지, 그렇지? 다음 2번. 청어선사가 석장을 짚고 한가로이 거닌 것은 꿈속에서 거닐고 있었지. 그렇지? 이런 것은 지배층의 담론 안에서 전쟁에 대한 비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은 거.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지? 그냥 거닌 거랑 비판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지, 그렇지? 그냥 거닐다가 원혼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거지. 답은 적절치 않은 2번 답이 되겠다. 자, 나머지도 읽어볼게. 자, 나라님이 피란하고 임금이 성 밖으로 나와 항복하는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혔지? 그치. 그것은 조선사회가 겪은 혼란과 위기의 모습. 당연한 얘기지. 왕이 피난 갔으니까. 혼란과 위기, 맞는 표현이고. 다음 4번. 부인이 재상이었던 남편이
계책이라고 전혀 없는 아들에게 큰 임무를 맡긴 것이 잘못되었다고 했지? 그렇지. 그러면 지배층의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 것이다. 그렇지. 남편도 양반층이니까 지배층이고, 그리고 남편 탓이니까 개인 탓이라는 얘기네. 자, 5번. 기녀가 부인들을 향해 절개를 우러른다고 말하며 영예로운 죽음을 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대부가 여성들에게 절의를 요구했던 가치관. 그렇지. 그렇게 죽은 것은 영예로운 죽음이다. 라는 뜻이니까. 절개를 지키다 죽은 것은 영예로운 죽음이다. 그러니까 그걸 요구한 걸 볼 수가 있겠다. 요즘 여기까지.